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엄청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주 69시간제를 2030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당연히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반응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펜코에서조차 책임감 없어 보인다. 아직도 70년대에 살고 있냐?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는 거냐? 의견 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하길래 저딴 말이 나오냐?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욕까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이럴 때만 노사합의 타령하는데 노조를 두들겨 팰 땐 언제고, 그리고 노조가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합의를 하냐,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저는 대충 캡처본 보고 욕하지 말고 기사로 원문 다 읽어보고 욕해라, 훨씬 욕 잘 나온다,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청년층도 다들 좋아한다는데 이런 이슈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폭발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이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69시간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언론에서 저렇게 개편을 추진한다,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아무리 포장을 해주고 있지만 현실은 근무, 기절, 병원, 또 근무, 그러면서 논란에 69시간 근무표라고 장작이 엄청나게 불탔던 이슈입니다. 이걸 두고 장기 휴가로 포장하니 이미 직장인들은 장난하냐, 이런 반응들이 나왔던 건데요. 이런 와중에 기업의 86.5%가 정부의 노동 계약을 찬성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걸 두고는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에 대해서도 이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뺏기는 거다, 그러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측 입장만 전적으로 대변하는 게 윤석열 정부죠. 이에 당연히 노동계에선 이건 만성적 과로를 조장할 수 있다, 말로는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건강에 엄청난 해를 끼칠 거다.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개편 방안이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펜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펜코에서조차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이슈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일본 사례를 들며 거기선 월 100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데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용부는 6월 7월 중에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이슈 민주당도 빠르게 선점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알 수 있도록 속도전에 들어가야 된다 보고요. 심지어 3중 안전장치 타령하면서 주 64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게 한다, 이걸 안전장치랍시고 홍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신뢰가 깨졌다는 거다. 이미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불가능한데 그게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2021년 연간 근로시간 기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데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상황에 시대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이러니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당연히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안 그래도 분노가 커져 있던 상황에 2030 청년들도 다들 좋아한다, 이따위 소리를 내뱉은 성일종씨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걸 계속해서 널리 알려야 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도 계속 흐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오전 뉴스버스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도 나왔죠. 김건희 코바나 2억 협찬한 기업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컴투스 측에서 의도적으로 김건희 측에 접근한 걸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었다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에 처리가 됐다, 협찬 금액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 컴투스의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출석 조사 한번 안 받은 게 김건희 씨고요. 이러니 성역화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로도 최근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요. 김건희 계좌를 주가 조작에 이용한 블랙펄 인베스트가 알고 보니 금융위원회의 미등록 업체였단 겁니다. 이걸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인지하고 투자를 맡겼다면 이건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와 관련한 비판을 이어갔고요.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서 도이치 주가 조작 실체를 철저하게 밝혀내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김건희 씨는 이런 언플을 쏟아내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러니 당연히 셀럽놀이 좀 작작해라, 저기서 뭐하고 있냐, 왜 자꾸 나와서 영부인 행세하냐, 그런 행세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나서면 나설수록 논란만 더더욱 키워가는 거라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반윤계에선 대통령실의 만행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고, 어제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긴급 회동까지 합니다. 이준석 씨는 잘했어 톰, 조금만 더 잘하자, 이렇게 톰과 제리에 빗대며 계속 안철수 후보를 조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배현진 씨는 또 이준석 씨를 저격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충돌했단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배현진 측은 이준석 전 대표가 사과를 했다 그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러고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젠 외모 비하 공방까지 주고받는데요. 서로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이정재 씨 얘기도 하고 유재석 씨 얘기도 나오고 아주 별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계의 이기인 후보는 배현진의 민낯이 유재석 씨를 닮았다는 오상진 아나운서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배현진 씨는 이기인 후보의 얼굴이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공유하면서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아주 놀고들 있단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국민의힘 청년정치라고 띄워주는데 저게 청년정치입니까? 그런 반응들에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